이번 시간은 여러분들 오류 수정이라는 단원을 가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전산회계 시험에서는 2급 시험에서는 두 문제가 꼭 반드시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자, 일부러 시험 출제위원들이 전표를 한 두 문제 정도를 일부러 오류를 범해 놓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자료를 주고 그 두 개의 오류된 전표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수정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하는 문제가 두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이제 내용을 읽으셔야 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이걸 수정을 좀 해 보시는 게 이 문제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두 문제가 출제된다는 것을 기억해 놓으시고 저랑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실습하기 첫 번째를 보세요. 실습하기 첫 번째를 보시면 1월 15일 날 보세요. 자, 매출처 체육행사의 협찬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스마트폰을 구입한 금액 120만 원 중에서 60만 원은 영업부 직원의 사기 진작을 위한 복리후생 목적으로 구입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여러분들이 1월 15일이란 전표를 열어보셔야 됩니다. 일단 1월 15일을 한번 가볼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전표에서 1월 15일자를 들어가 봅니다. 그러면 지금 차변에 접대비 120만 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이게 두 가지라는 거죠. 자, 책을 다시 한번 보시면 여기서 60만 원은 영업부 직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복리후생비로 사용한 거다라고 한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 접대비는 120만 원이 아니라 여기는 얼마가 된다는 소리죠? 60만 원으로 수정을 하시고요. 자, 60만 원으로 수정을 하시고 다시 차변에 하나를 더 두는 거죠. 차변 하나를 더 두고 여기에 나머지 60만 원은 복리후생비라는 계정 과목을 찾아서 복리후생비에 60만 원을 더 반영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나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수정하는 문제가 한 문제가 나온다는 거, 두 문제가 출제되니까 꼭 참고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가볼까요? 자, 두 번째는 1월 21일자입니다. 4억을 신축할 목적으로 구입한 토지는 투자 목적으로 구입한 토지로 확인되었다. 자, 여기서 이제 목적이 다르죠. 자, 우리가 처음에는 4억을 신축할 목적으로, 그러니까 업무용으로 토지를 샀지만 사실 알고 보니까 이거는 투자 목적이라는 거죠. 투자 목적으로 구입했다 그러면 이거는 토지가 아니라 투자 부동산이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1월 21일자 한번 들어가 볼까요? 1월 21일자에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토지라고 적으셨죠? 자, 이게 토지가 아니라 고쳐봅니다. 투자라고 바꾸죠. 투자. 그래서 엔터 치시면 투자 부동산이라고 나옵니다. 이거는 투자를 목적으로 취득한 거니까 토지를 투자 부동산으로 여러분들이 수정을 해 주시라는 얘기죠. 자, 다음 예제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이번에는 다음 페이지로 가봅니다. 자, 세 번째 보면 4월 7일입니다. 현대상사의 외상매입금이 100만 원이 있었는데요. 이거를 약정기일 이전에 지급함으로써 10만 원을 할인받고 잔액은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한 것을 행복물산으로 잘못 처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럼 여기서는 거래처가 틀리다는 얘기죠. 자, 현대상사가 아니라 현대상사의 외상매입금이었는데 이걸 행복물산으로 잘못 처리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거래처를 수정을 해달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럼 들어가 볼까요? 자, 4월 7일을 찾으셔서 자, 여기 보면 행복물산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이거를 현대상사로 바꿔달라는 얘기입니다. 거래처 수정을 여기서는 필요로 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이제는 5월 1일자로 가겠습니다. 자, 5월 1일입니다.
자, 사무직 직원들이 사용할 소모품입니다. 13만 원을 다이소에서 구입하고 사업용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자산 계정으로 처리하여야 하나 비용 계정으로 잘못 처리된 것을 발견하였다. 이렇게 지금 나옵니다. 그러니까 소모품을 처리하는데 자산 계정으로 봐야 된다는 것은 소모품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회사가 소모품 B로 잘못 처리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소모품 B만 바꾸면 되겠네요. 자, 5월 1일자로 가겠습니다. 자, 5월 1일자로 들어가 보죠. 자, 여기 나와 있죠? 지금 차변에 소모품 B라고 지금 화면에는 있지만 이걸 알고 봤더니 자산으로 처리되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쳐봅니다. 자, 소모 해가지고요. 소모품으로 이게 자산으로 처리한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7월 26일자로 갈까요? 자, 7월 26일을 보니까 6월에 국민카드 대금이 365만 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보통예금에서 이체되었는데 금액을 365만 원으로 잘못 기재를 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뭐예요? 금액을 잘못 적었다는 얘기죠. 356만 원인데 365만 원으로 잘못 기재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7월 26일을 들어가 봅니다. 7월 26일을 반영하셔서 여기에 365만 원을 356만 원으로 수정합니다. 자, 여기도 356만 원 하고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금액이 수정 다 되셨죠? 자, 이제 수정 문제 마지막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7월 21일 날 장부상 현금 잔액보다 실제 잔액이 7만 원 부족한 것으로 회계 처리한 건은 장부상 현금 잔액보다 실제 잔액이 4만 원이 더 많은 것이 확인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지금 잘못 적은 거죠. 우리가 부족한 걸로 적어놨는데 알고 봤더니 4만 원이 어떻게 해요? 더 많은 걸로 처리되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이거는 이런 경우는 7월 21일자를 찾아서 자, 이거를 이렇게 바꿔줘야 되겠죠. 더 많다라고 했으니까 현금이 차변이 돼야 되겠죠. 현금이 차변이 되고 여기가 4만 원으로 수정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 차변에 있던 게 이제 대변으로 바뀌는 거죠. 대변으로 바뀌고 이 금액을 4만 원으로 이렇게 반대로 바꿔주시면 해결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오류 수정에 관련된 것을 함께 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전산회계 시험에서는 이렇게 틀린 내용들을 수정하는 문제가 여러분들이 꼭 두 문제가 출제되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참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그러면 일반 전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같이 함께 저랑 공부해 보셨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결산, 우리가 실제로 결산을 실습을 통해서 결산을 어떻게 하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결산에 대한 이론은 정말 많이 설명을 제가 드렸었죠. 자, 그러면 결산이란 건 뭐냐? 자, 말씀드렸지만 1년 동안 일어난 일들이죠. 경영활동 그러면 회사가 여러 가지 업무상 활동하는 것을 경영활동이라고 합니다. 그럼 1년 동안 일어난 거래를 마감을 합니다. 12월 31일 날 모든 원장 장부를 행위를 마감을 하고 다음 연도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전에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그러니까 주주총회를 통해서 외부 정보 이용자들에게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요. 그 전달하려면 만들어야 될 게 재무제표입니다. 그래서 그 재무제표를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렇게 하는데요. 1년 사업한 자료를 우리가 작성을 해서 보고를 해 주시는 거죠.
그거를 결산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결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동결산이 있고 자동결산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수동결산은요. 자, 일반 전표입력에서 12월 31일자로 직접 여러분들이 입력하는 것을 수동결산이라 하는 거고요. 자동결산은 결산자료 입력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자, 이 결산자료 입력에 결산에 반영할 금액만 입력합니다. 그리고 전표 추가라는 거 있죠, 여러분들? 전표 추가라는 것으로 해서 버튼을 눌러서 자동으로 입력을 해주는 게 바로 자동결산이 되겠습니다. 자, 물론 참고적으로 알아두실 거는 고정자산 등록을 하면서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도 자동으로 반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자, 그러면 그리고 이제 손익계산서 재무제표 말씀드렸으니까 이건 넘어가도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작성해야 될 게 먼저 수동결산을 먼저 하게 됩니다. 순서적으로 수동결산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자동결산을 나중에 하는 절차를 갖습니다. 자, 수동결산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제가 지금 한 8가지를 여기다 수록해 놨는데요. 이걸 수동결산이라고 하고 만약에 이러한 내용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직접 일반 전표 입력이라는 메뉴에 12월 31일자로 마감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살펴보죠. 자, 먼저 우리가 앞에서 다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사실은 내용인데 한번 보도록 하죠. 재고자산 감모손실하고 재고자산 평가손실이라는 게 나옵니다. 자,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장부상 재고액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장부상 재고액을 알아야 되는데요. 자, 여기에 장부상 재고 수량과 내가 매입했을 때 단가를 곱해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장부에 내가 매입 매출을 작성해서 우리가 장부의 최종 기말에 남은 수량이 10,000개라고 해보죠. 그 다음 매입 단가가 1,000원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장부에 적어진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창고에 가서 실제 재고액을 파악해 봅니다. 그때 장부상 재고 수량이 아니고 만약에 실제 재고 수량이 예를 들어서 9,000개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단가는 그대로 이제 매입 단가 1,000원인데요. 이거를 그대로 적는데 지금 여기서 장부상 재고 수량이 10,000개고 실제 재고 수량이 9,000개예요. 그럼 여기서 1,000개가 지금 부족하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재고자산 감모손실이라고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장부상 재고 수량과 실제 재고 수량, 이런 수량의 차이가 나는 것을 재고자산 감모손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1,000개가 만약에 있다. 그럼 이 1,000개 중에서 정상적인 감모, 그러니까 문제가 원가성이 있다라고 해서 이거를 매출 원가에 포함하는 거죠. 이거는 매출 원가에 포함시켜주는 것이 정상적인 감모가 하나 있고요. 만약에 비정상적인 감모다라고 나오면 이거는 원가성이 없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매출 원가로 처리하시면 안 됩니다. 자, 지금처럼 차변, 대변 넣어서 차변의 재고자산 감모손실, 대변의 상품, 이때 꼭 주의할 게 뭐냐면 적요 8번. 이게 이제 적요를 넣는 겁니다. 타개정 대책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비정상적일 때만 합니다. 비정상적인 이 상품의 감모손실 수량이 없어졌다.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옵니다. 정상적인 감모다, 비정상적인 감모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찾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비정상적인 감모가 발생하면 차변의 재고자산 감모손실, 대변의 상품 해가지고 타개정 대책을 꼭 반영해 주십사라는 거고요. 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순실현 가능액을 파악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실제 재고 수량을 가지고 하고요. 9,000개를 가지고 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자, 단가를 비교해 보는 겁니다. 내가 매입할 때 단가가 1,000원이잖아요. 근데 현재 시장의 단가를 파악해 봅니다. 시가라고 하는데 얘가 예를 들어서 900원이다 라고 한다면 지금 여기서 단가가 내가 매입을 1,000원을 했는데 지금의 시장 가격은 900원 뿐이 안 한다. 그러면 100원이 지금 하락한 거죠. 이런 이 단가가 차이가 나는 것을 평가손실이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재고자산 평가손실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수동결산분계로 이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일반 전표입니다.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수동결산이라고 나와 있는 것은 직접 여러분들이 차변의 재고자산 평가손실, 대변의 상품평가 충당금이라고 여러분들 직접 입력하는 거죠. 이것을 수동결산이라고 합니다. 자, 또 수동결산에는 소모품이죠. 우리가 앞에 분기하실 때 배우셨죠? 여러분들이. 자, 분기하실 때 배웠는데 소모품이라는 것은 회사의 어떤 문방구라든지 필기도구 뭐 이런 거, 복사용지 이런 걸 우리가 소모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구입할 때 뭘로 처리했느냐가 다릅니다. 그래서 자산으로 처리했다 그러면 소모품으로 처리하는 거고 비용으로 처리했다 그러면 소모품 B라고 처리합니다. 그러면 결산에 와서는 꼭 잊지 마시고 이 소모품을 대변으로 보내주세요. 소모품 B도 대변으로 보내줍니다. 그리고 차변에 반대로 소모품의 짝꿍은 소모품 B, 그 다음에 소모품 이렇게 적죠. 이게 중요한 거죠. 차변에 적은 이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소모품 B다 그러면 사용액을 여러분들이 찾으셔서 사용액을 여기 금액에 기록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사용액을 넣어주시고요. 만약에 소모품 B다 그러면 이거는 미사용액을 찾아서 여기 금액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모품에 대한 분계도 반드시 수동분계로 여러분들 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단기 매매 증권 평가하는 거. 여러분 주식이죠. 여러분 주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러분들 이제 아시다시피 주식값은 널뛰기잖아요. 계속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합니다. 그러면 12월 31일을 가지고 있는 결산의 가격을 공정가액이라고 그래요. 공정가액. 그러면 내가 최초 사온 금액이 장부 금액인데 취득가액이라고도 하죠. 이 금액과 이 금액을 서로 비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적었습니다만은 장부가액보다 공정가액이 크다면 부등호가 크죠. 이익이 난 거죠. 현재 시세가 더 많아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차변에 단기매매증권, 대변은 단기매매증권 평가 이익이라고 반영하시면 되겠고요. 반대로 장부가액보다 공정가액이 낮다면 그만큼 가격이 하락했다는 소리예요. 하락했다는 것은 차변의 단기매매증권 평가손실, 대변의 단기매매증권이라고 처리해서 평가이익과 평가손실을 꼭 결산 때 처리를 하신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그 다음에 회사의 대표이사가 개인적인 용도로, 자기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인출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결산이 돌아오면 기업주가 자기 마음대로 사용했던 돈을 자본금에서 이제 뺍니다. 왜냐하면 자기 돈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원래 차변에 있던 인출금을 대변으로 보냅니다. 기중에는 차변이 있었던 거를 기말에 가서는 대변의 인출금을 정리하고 차변의 자본금에서 차감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손익의 예상과 이연이 나오는데 미수 수익과 미지급 비용은 예상입니다. 이거는 예상인데 그러니까 단기에 예를 들어서 결산 시점에 이자를 아직 미수액이 있다. 아직 안 받은 게 있다는 거죠. 이자를 여러분들이 생겼는데 이자가 발생을 했는데 아직 받지 않은 거다. 그러면 수동결산으로 차변의 미수 수익, 대변의 이자 수익. 만약에 급여가 있는데 지급하지 않았다. 미지급 비용. 그래서 미수 수익과 미지급 비용. 이거는 결산 때만 사용합니다. 결산에만 사용한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자, 이런 것처럼 선수 수익이 있고 선급 비용이 나옵니다. 선수 수익, 선급 비용. 이거는 2연이라고 해서 내년으로 2월 시키는 거죠. 내년으로. 그래서 다음 연도 금액을 미리 받았다. 그러면 선수 수익. 자, 다음 연도 금액을 미리 보험료를 냈다. 그럼 이거는 선급 비용. 이렇게 처리를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앞에 이론에서도 충분히 많이 공부를 했던 내용이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현금 가부족이라는 게 있었죠, 여러분들? 자, 현금 가부족입니다. 자, 현금 가부족은 제가 이거 설명드렸었는데요. 자, 기중에 일어난 일이냐, 결산, 기말에 일어난 일이냐. 자, 결산이죠. 그러면 기중에 일어난 일은 많든 적든 간에 현금 가부족이라고 처리한다 그랬어요. 뭐 과잉이 됐든 부족하게 됐든 기중에 일어난 일은 전부 현금 가부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결산에 와서는 임시 계정이므로 절대 여러분들이 결산에는 계속 남아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만약에 부족하다 그러면 잡손실로 바꿔주는 거고 만약에 돈이 남았다라고 한다면 자비기로 여러분들이 꼭 바꾸어 주셔야 됩니다. 자, 그와 같은 회계 처리를 지금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그 다음 유동성 대체. 이거는 자, 원래는 1년 이상 사용하는 비유동 부채예요. 비유동 부채였는데 이게 남은 기간이 1년이 채 안 남았다. 1년 이내에 남았다. 그러면 이거를 유동부채로 바꿔야 돼요. 유동부채로 이거를 유동성 장기부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장기차입금이에요. 비유동부채죠. 1년 이상 우리가 차입금을 장기차입금이라고 합니다. 그럼 원래는 비유동부채죠. 이게 비유동부채인데 자 우리가 기간이 지나서 예를 들어서 1년 미만으로 이제 갚아야 될 상황이 왔다. 그러면 1년이 채 안 남았으면 얘를 유동부채로 바꾸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유동성 장기부채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번부터는 자동결산 항목을 찾아보겠습니다. 자동결산이라는 것은 앞에서도 이미 설명드렸는데요. 결산자료 입력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자, 이 메뉴에 금액만 입력을 하고 추후에 전표 추가를 통해서 꼭 잊지 마세요. 이거 중요합니다. 전표 추가를 하면은 자동으로 차변 대변이 만들어집니다. 이거를 입력하는 게 자동결산이라고 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매출채권이 있죠, 여러분들. 매출채권이나 기타 채권. 그러니까 외상매출금이나 바드럼 같은 거 있죠. 이거를 대손 충당금을 설정한다. 이거는 대손액을 예상하는 금액을 추정해 보는 거예요. 예상하는 금액을 예상해 보는 거죠. 이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 이걸 우리는 고정자산이라고도 합니다. 이거를 고정자산이라고도 합니다.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을 합쳐서 고정자산이라고도 우리는 표현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감가상각비를 설정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재고자산의 매출원가 산출해야 된다. 매출원가는 아시죠? 기초상품 재고액에서 당기순 매입액을 더하고 기말상품 재고액을 차감하고 순수한 올해의 매출원가를 구해주죠. 그래서 이거는 차변의 매출원가니까 비용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매출원가라고 해서 비용을 발생시켜 주시고 대변에 이제 상품 해가지고 상품이 팔린 거니까 대변에 상품하고 처리합니다. 이거를 처리해 주는 게 매출원가고요. 그 다음 퇴직급여 충당 부채. 이거는 이제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추객을 구성합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우리가 전체 회사가 우리 전 직원들이 있을 텐데 이 사람들이 오늘 그만둔다고 가정하고 전체 필요한 퇴직금을 추객이라 하는 거고 여기서 충당부채, 현재 적립되어 있는 돈, 현재 회사에 남아있는 돈을 빼면
보충으로 해야 될 금액이 나온다는 거죠. 이거를 설정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소득세 비용 계산해라 라는 게 여기에 자동결산으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동결산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이제 살펴보았고요. 자, 이거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또 휴식을 취하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결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